아시죠? 육회, 통쾌, 상쾌하신 분 감사합니다. 육회 통쾌 상쾌는 변비약 선전인데. 일단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나고 이제 네.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일 네. 수 있어요. 전세를 살다가 네. 전세가 2년이 만기가 다 돼가. 근데 네. 나는 지금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한 번 더 계약갱신을 해야 되겠다, 청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네. 근데 시간은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근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계속 반환이 와. 네. 없는 주소라고 와. 네.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나는 이거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주소를 알던가 연락이 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나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 주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알 수 네.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주소 어떻게 아느냐. 이거 잘못 알다가 또 스토킹 처벌법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네. 남의 다른 사람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네. 근데 이걸 제가 뭐 저희 유튜브에도 올렸었거든요. 임대인의 주소 찾는 거. 네. 임차인의 주소 찾는 게 어디 있어요 가끔. 네. 임차인 어디 가는지 몰라. 이 사람 뭐 빨리 빼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의 주소 찾는 법. 또 하나는 사실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를 못 찾는 거야. 이 사람 어디 가는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숨어버렸어. 그 주민등록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찾는 법. 야 이거는 진짜 그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이 진짜 중요한 네. 팁을 왜냐면은 이거는 돈 받을 사람, 돈 그렇죠. 꼬간 사람, 그 채무자 채권자의 네. 관계에서 진짜 필수적으로. 근데 이거를 잘 네. 몰라 변호사들도. 왜 그럼 뭘 모르죠? 하냐면 소송에서 주소 보정해가지고 주소 보정하면 이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그 초본을 받을 수 있거든 자치센터 가서.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네.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자치센터 가서 이거 알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공무원이 못 알려준다 그랬어. 아. 야 이런 게 어딨어? 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 갖고 법령. 그냥 법령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법이 5만 가지 법이 다 있어요 정말로.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법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에 보면 무슨 조항이 있냐면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라고 돼 있어서 29조 2항이 이건데 원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남이 못해. 하지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든. 이건 당연한 거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어느 하나가 뭐냐면 채권,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 초본에 한정한다. 등본은 안 돼. 등본은 여러 명 나오잖아. 가족들 다 나오니까. 초본만. 초본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6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해놨지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주민등록 초본 열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통령령이 그럼 뭐냐? 47조 4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놓은 거야. 별표에. 뭐냐?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또 하나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4호는 채권자, 채무자, 뭐 관계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그게 뭐야? 뭐 전세권, 저당권 내지는 뭐 임차권. 이 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자 된다는 거예요. 대상은 이거 똑같은 거고 근데 뭘 갖고 가야지 해주느냐. 기본적으로는 먼저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야 돼. 임대인이 어디 간지 몰라. 내가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는데 이 양반 없어졌어. 전세 주고 연락도 안 돼. 전화해도. 그럴 때 일단 원래 살던 집으로 그 사람 알고 있는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 그래서 반송이 됐다. 그럼 반송된 내용 증명하고 내가 권리관계에 관한 계약서 있잖아. 권리 변동에 관한 계약서. 네.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무슨 판결문 있으면 판결문 가져가도 된다는 거고 공탁서 있으면 공탁서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이게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증빙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계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것만 갖고 가면 돼. 대신 이거는
온라인 발급 불가.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해서 서식 작성 후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서식이냐? 그것까지 딱 보여주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이렇게 돼 있어. 본인이 누구와 관계된 사람이냐 대상자와의 관계 있잖아. 네. 여기에다가 뭐 부동산에 주원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 세입자. 뭐 네. 임대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갖고 가면 되니까 이거 갖고 신청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세입자인데 3개월 정도 남았어. 네네.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네. 마음이 불안해서 네. 나 마음이 불안해서 미리 한번 주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 이렇게 조금 불안한 마음 때문에 빠르게 알려고 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때는 내용 증명 반송된 내용 증명 있어야지. 내용 그렇죠. 증명 하나 갖고 가야 돼. 그거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단 증명할 수 있는 어. 자료가 없으면은 할 수는 없고 일단 일정 기한이 지나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송된 내용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건 뒤에 것까지 보고 내가 얘기 드릴게. 그러면 지금은 여기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주소를 찾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되는 자도 된다 그랬잖아. 네. 반송된 내용 증명에다가 계약서를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가 있어. 그 계약서에 변제 기일도 적혀 있어야 되고 채권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줘야지만 신청할 수 있어. 이것도 온라인 발급 불가. 근데 봐, 변제 기일, 채권자,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이게 적혀져 있잖아. 이거 왜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기한을 정해놓은 게 확정이 돼야지 뭔가를 증빙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스토킹하고도 관계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내가 계약서 하나 만들어 대충 그냥 언제까지 주급하기로 했으면 뭐 이렇게 내 이름만 적혀져 채권자 이름만 적혀져 있는 걸 갖고 그냥 가서 반송된 내용 증명 갖고 와서 여자친구한테 쫓아가는 거지. 그 주소지 띠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제기일하고 채권 채무자 서명 날인이 있는 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세 개를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식이 다른데 또 하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소장님이. 뭐냐면 변제기일을 체크됐다 그랬잖아.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변제기일이 지금 돈 받을 날이 지금 올해 6월 30일이야. 네. 근데 벌써 5월 달부터 와가지고 채무사 주소 찾겠다고 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지. 네. 6월 30일 넘었느냐 그거 네.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한의 이익이 어렵더라고. 기한의 이익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니요, 모릅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걸 이걸 잘 하셔야 돼.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채권 채무 관계로만 보면 12월 31일까지 돈 갚는 날인데 그 기한은 누구한테 있는 이익이에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는 12월 31일까지만 갚으면 되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50만 원씩 이자를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자를 안 줘.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거야. 갚을 의지가 없다라고. 그렇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바로 갚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금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안 돼. 뭐 50만 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 사람 주소 알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증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다르네.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적이라든지 신청 내용이라든지 신청인이 누구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하시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가 있어. 요거 써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까 말했던 변호사, 세무사님이나 네네네. 뭐 이렇게 법무사님한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채권자 등의 인적사항, 채무자 등의 인적사항이 있고 여기 보면 확인자가 있죠. 확인자. 사무소가 누구냐, 자격번호, 내 변호사 등록번호 있거든요. 네. 내 변호사 등록번호 적고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이름 찍고 딱 해줘야 돼. 근데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또 변호사들이 들으면 이게 사업적인 부분도 있는 거야.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여태까지. 하지만 예. 사실 확인서 해달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 확인만 해주고 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주소 그렇죠. 하나 예. 초본 띄게 해주면서
이것도 이제 영업 비밀 새 나가는데 사실 근데 나는 이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해도 돼요. 근데 대신 변호사들은 또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것만 갖고 안 돼. 변호사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어. 또 뭐예요? 그건 안 가르쳐 주지. 영업 비밀인가? 아니 내가 너무 많이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건 변호사한테 알아보라 그러고 시청자들께서는 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제 채무자 주소도 알 수 있고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도 알 수 있다.